형님,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미용실 가세요? 회식 자리에서 후배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머리 정리 좀 하려고 그래. 아니, 한 달에 6번이나 가셨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제 아내가 그 미용실 앞 카페 다녀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님, 혹시 거기 야, 너 술 그만 마셔. 나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1세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자라서 정리가 필요했죠. 평소 가던 미용실은 왠지 가기 싫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고 싶었어요. 집 근처 골목을 걷다가 작은 미용실을 발견했습니다. 헤어살롱 윤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손님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벨소리가 청량하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키는 165cm 정도로 평범했지만 긴 생머리와 맑은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커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가운을 둘러주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섬세한 느낌이었어요. 샴푸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보통 미용실에서는 빠르게 머리를 감는데 이 사장님은 천천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물 온도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물이 뜨겁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천천히 했어요. 처음엔 서비스가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두피 곳곳을 꼼꼼히 누르고 목덜미까지 마사지해 주는데 솔직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머리 쪽이 그분의 몸과 밀착됐어요. 여성이시니 피할 줄 알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정수리를 건드릴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손님 목덜미가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뭐 직장 다녀보면 그렇죠.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더 깊이 마사지를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샴푸 향이 진했어요. 라벤더 같은 향이었는데 그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머릿속이 몽롱해졌습니다. 물소리, 그분의 숨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왠지 이 공간이 저와 그분만의 세계 같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손님.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커트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샴푸 받은 것뿐인데 말이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짧고 말끔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위를 드는 손놀림이 신중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자르는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이 사람이 일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제 어깨나 귀 근처를 스치는 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실수로 닿는 건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쿵하고 뛰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감각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손님 피곤해 보이세요?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러시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담긴 공감 같은 게 왠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한 미용사와 손님의 대화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교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커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미용실이 이사장님이
자꾸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산한 곳에서 혼자 가게를 할까? 나이도 젊으신데 왜 혼자실까? 그런 쓸데없는 궁금증들이 피어올랐어요. 다 됐습니다, 손님. 거울을 보니 깔끔하게 잘 잘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가격도 착했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또 올게요.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고 싶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뒤돌아봤는데 그 사장님이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그분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길, 목소리, 눈빛, 그 모든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미용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처음엔 그냥 서비스가 좋았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머리를 자를 시간도 아닌데 저는 또 그 미용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핑계를 만들었어요. 앞머리가 좀 길어졌네. 옆머리 정리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 사실 그냥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도 손님은 없었어요. 그 사장님이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또 오셨네요.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2주 만에 다시 온 거니까요. 네, 앞머리 좀 정리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였으니까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니 또 그 익숙한 느낌이 왔습니다. 가운을 둘러주는데 이번엔 손이 제 어깨에 살짝 오래 머물렀어요. 요즘은 좀 어때요? 뜻밖의 물었습니다. 네, 뭐 그냥 그렇죠. 많이 바쁘세요? 네, 좀 그렇긴 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한 분위기였어요. 샴푸 하실래요? 앞머리만 자르는데 괜찮을까요?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에 기름기도 있고요. 사실 저는 샴푸를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그 감촉을, 그 시간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샴푸대에 누웠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그 손길이요. 이번에도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두피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실리는 힘이 적절했어요. 아프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지난번보다 손길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히 귀 뒤쪽이나 목덜미 쪽을 만질 때 손가락이 살짝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로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손님, 목이 많이 뭉쳐있네요. 그렇게 말하더니 목 뒤쪽을 지그시 눌러주었어요. 거기 좀 아파요. 죄송해요. 근데 풀어드려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계속 마사지를 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고통마저도 뭔가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샴푸가 끝나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줄 때 저는 눈을 떴어요. 그 사장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그걸 느끼셨는지 잠깐 멈칫하시더니 일어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커트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을 통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번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만지는 대로 하는 대로 맡기고 싶었습니다. 가위질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자르면서 자꾸 손이 제 얼굴 근처를 스쳤습니다. 뺨, 귀.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었어요. 손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뭐 좀 그렇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이 질문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없었고, 각방을 쓴 지도 몇 년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죠. 그러시구나. 그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가위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머리를 자르시던 중에 손이 제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한다는 핑계였지만 그건 분명 그 이상이었어요. 손가락이 제 피부 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이 또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 사장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커트가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여기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해요.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뭔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또 뒤를 돌아봤어요. 이번에도 그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저도 흔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나 왜 이러는 거지? 51살 먹은 남자가, 그것도 가정 있는 남자가 이렇게 설레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제 안에서 뭔가 시작됐고 그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사장님 생각만 났습니다. 손길, 눈빛, 목소리,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오늘 머리 잘 됐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응, 동네 미용실에서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무덤덤하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벌써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사장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두피, 목덜미, 이마. 그 모든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이건 그냥 미용실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매주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앞머리 정리, 옆머리 다듬기, 심지어 그냥 샴푸만 하러 가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었지만 그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손님, 사장님이라고 딱딱하게 부르다가 나중엔 오늘은 웬일이세요? 그냥 왔어요. 이런 식으로 편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분도 저에 대해 조금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직업, 취미,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들이요. 저도 그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윤세아, 31살, 미용사 일을 한 지 9년 됐다고 했어요. 원래는 강남 쪽 큰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작년에 독립해서 이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혼자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힘들죠. 근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낫죠.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날도 저는 별 이유 없이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네, 심심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웃더군요. 손님, 머리 자를 데가 없는데 자주 오시네요. 그냥 샴푸할래요? 혼자 머리 감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샴푸만요? 네, 괜찮죠? 네, 좋아요. 샴푸대에 누웠습니다. 이젠 익숙한 자리였어요.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시고 그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근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손길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더 강하게 눌러주었어요. 목덜미, 어깨 위쪽까지요. 샴푸 서비스 범위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으니까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작게 속삭였어요. 손님, 저한테 왜 자꾸 오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장님 손길이 좋아서요. 그것만인가요?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순간 손길이 멈췄습니다. 조용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요. 마치 뭔가 확인하듯이요.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은 목덜미를 지나 더 아래쪽으로도 뻗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죠. 샴푸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어요. 이번엔 둘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저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게가 잘 안 돼요. 손님이 없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미용실이 왜 항상 비어 있는지를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 해요. 이러다가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버티는 수밖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친절한 이유가 단순히 서비스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확신할 순 없었지만요. 커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자를 게 없어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제 옆에 서서 거울을 통해 저를 봤습니다. 손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손님이 자주 와주셔서 저 힘이 돼요. 손님 없는 날이 대부분인데 손님이라도 오시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사장님 만나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에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웃었어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손님.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제가 손님한테 뭔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경계를 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더 편하고 좋으실 수 있게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많이 신경 써주시니까요. 그때 그 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볍게요.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서로를 봤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외로움, 필요, 욕망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사장님이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오버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산을 하면서 그 사장님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손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외로워요. 혼자 이 가게 지키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손님이라도 오면 좋은데 안 오는 날이 더 많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진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만약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손님한테 뭔가 더 특별한 서비스를 해드린다면 손님은 어떠실까요? 특별한 서비스요? 네, 머리 자르고 감기는 것 말고 다른 거요. 저 되게 잘해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에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뭔가 제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한 건 우리 사이에 뭔가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위험한 신호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했어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손님, 저번에 한 말 기억하세요? 네, 진심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2만 원만 더 주시면 손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사장님, 그건. 손님, 저 진심이에요. 2만 원만 더 주시면 손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욕망이 일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손님, 솔직히 손님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 나쁜 분 아니시잖아요. 그 말에 제 마지막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제안을 하세요? 손님이 유일하게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손님한테 좀 끌려요. 처음부터요. 이 고백이 제 가슴을 쿵하고 쳤습니다. 저도 사장님한테 끌려요. 저도 고백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요. 그래서 자꾸 온 거예요. 알아요? 손님 눈빛 보면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적인 스킨십이었어요. 손님, 오늘 받아보시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 있을게요. 그 사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잡고 계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고 상대인 사장님은 젊은 여성이니까요. 사장님, 이거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저는 그저 고단해 보이는 손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절박함이 너무 진짜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권 2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을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손님. 괜찮아요? 그분이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를 완전히 내렸어요. 가게 안이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 됐습니다. 저와 그 사장님만의 공간으로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한 거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로 한 거였죠.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가게 안은 은은한 조명만 남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길이 천천히 목으로 그리고 턱선으로 올라왔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살의 나이에 이렇게 낯선 여자와 손님 눈 감으세요. 그 말에 따라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 사장님의 숨소리, 움직임, 체온,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사장님, 말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셔츠가 벗겨지고 그 손이 제 가슴을 쓰다듬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손님, 몸이 많이 뭉쳐있네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어깨와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샴푸할 때 그 손길이었지만 이번엔 더 깊고 강했어요. 옷이 없으니 피부에 직접 닿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편안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손길 하나하나의 전율이 이렇습니다. 어때요, 손님? 좋으세요? 네, 좋아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등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허리 옆구리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그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멈췄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감각만 남았어요. 손님, 이제 돌아누세요. 그 말에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사장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손님, 이거 처음 해봐요.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손님한테 이런 거 제안하는 거요. 처음이에요. 손님이 처음이에요. 그 고백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왜? 손님이 좋아서요. 진짜로요? 솔직히 손님한테는 끌렸어요. 그래서 용기 낸 거예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저도요. 저도 외로웠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내는 있지만 마음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사장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서요.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거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다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손님,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제안했죠?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히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저는 셔츠를 다시 입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그럼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올게요. 자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샤워를 했어요. 몸에서 그 사장님의 향기를 지우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손길, 눈빛,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장님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님이 좋아서요. 그 말이요. 저도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가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선을 넘었고 그 선 너머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매번 2만 원을 더 내고 그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저녁 시간에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젠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저녁 8시, 다른 손님이 올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사장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어요, 손님. 이젠 반말도 섞여 나왔어요.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네, 사장님. 저도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그고 익숙한 루틴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샴푸대가 아니라 바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제 뒤로 와서
어깨를 주물렀어요.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요. 그랬구나. 그럼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손이 어깨에서 목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젠 주저함이 없었어요. 서로 익숙해진 거죠. 저도 편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어요. 그 사장님이 제 앞으로 와서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속삭이며 제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사장님, 그냥 편하게 있어요. 목에서 귀로, 귀에서 볼로. 그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감각만 남았어요. 따뜻한 부드러움. 그리고 뭔가 간절한 느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함이요. 손님, 저 요즘 손님 생각 많이 해요.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이거 이상한 거죠? 뭐가요? 우리 관계요. 이렇게 만나고 이상하잖아요. 저는 눈을 떴어요. 그 사장님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상하긴 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사장님 만나는 게 요즘 유일한 행복이에요. 저도요. 손님 오는 날만 기다려요. 그날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이게 사랑인지 의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손님, 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손님한테 진짜로 끌려요. 처음엔 일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손님 보고 싶어서 오기를 기다려요. 그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 때문에 여기 와요. 사장님 보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서로 좋아한다는 거죠. 그날 밤은 평소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요. 그 사장님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독립한 게 너무 무리수였다고 후회된다고 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내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남남처럼 살고 있다고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그냥 의무감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손님 외로우셨겠어요? 네,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사장님 만나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요. 손님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일어서려는 저를 그 사장님이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집에 늦으면. 알아요. 근데 조금만요. 그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을 안아줬어요. 사장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조금 더요. 고마워요, 손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고 사장님은 저를 든든한 버팀목이라 여기며 기대왔죠. 한참 후가 되어서야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그 사장님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저도 흔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서로를 만났어요.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3시간씩 있다가 왔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야근이라고 둘러댔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도 상했습니다. 이중 생활의 무게가 몸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저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 사장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손님, 할 얘기가 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가게 접기로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네? 왜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아무래도 외지인인 제가 이곳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손님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손님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근데 손님 만나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예요? 손님은 가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망가지고 있고요. 이러다간 둘 다 안 좋게 끝날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장님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향에 내려갈까 해요. 서울에선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거기서 그냥 평범한 미용사로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언제 가시는데요? 다음 주요. 빠르게 정리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며칠 안 남았네요. 미안해요, 손님. 그 사장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 저 진짜로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해요. 지금도요? 저도요, 손님. 근데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게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안 돼요, 손님. 그건 더 큰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들었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보내기 싫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손님, 저 행복했어요. 손님 만나서요. 저도요, 사장님. 덕분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걸로 됐어요. 우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정말 다시 못 만나는 건가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알잖아요, 손님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봤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손님도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너무나 울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떠나기 전까지 매일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 사장님도 저를 받아줬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후회는 없냐고 물었을 때 후회보다는 고마움이 더 커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그냥 친구처럼, 아니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손을 잡고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말했어요. 손님, 저 이제 가요. 네, 잘 가세요. 손님도 잘 지내세요. 그리고 가죠. 소중히 하세요. 노력할게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안녕히. 네, 안녕히. 그 미용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며칠 후 그 미용실 앞을 지나갔어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임대라는 팻말만 달랑 걸려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끝난 거구나.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윤세아 사장님, 그 따뜻했던 손길, 외로웠던 눈빛, 간절했던 목소리, 모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을까요? 답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석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가고 아내와는 여전히 남처럼 살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 뭔가 남았어요. 그때 온기가 사장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그래도 아내와 전보다는 사이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요.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 미용실이 있던 자리를 보면서 생각해요. 사장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연락할 방법은 없어요. 번호도 지웠고 다시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요. 어딘가에서 웃으면서 살고 있기를요.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을 너무 나쁘게 기억하지 않기를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51살에 겪은 잘못됐지만 아름다웠던 이야기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잘못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묻으려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 해요. 제게 주어진 삶을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요. 그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처럼 가정을 소중히 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실 때 건강한 방법으로 위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